오늘 제가 소개할 내용은 바로 단기 이익과 장기 성장 사이 대결이에요.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익을 내고 싶죠. 중요한 질문은 언제 이익이냐는 거예요. 말하자면 단기 이익과 장기 성장의 대결인 셈이지요.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게 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워앤의 콘파파예요. 오늘 제가 소개할 내용은 바로 단기 이익과 장기 성장 사이 대결이에요.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익을 내고 싶죠. 그걸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손실을 보면서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투자의 궁극적 목적이 금전적 이익이라고 할 때 이제 중요한 질문은 언제 이익이냐는 거예요. 투자에서 시간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이걸 꼭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래요. 간단히 말해 이익은 단기 이익일 수도 있고 장기 이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장기 이익이라고 하면 단기 이익과 뭐가 다른 건지 헷갈릴 사람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뭐가 됐건 결국 다 이익 아니냐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래서 그 차이를 좀 더 명확히 하고자 장기 이익이라는 말 대신 장기 성장이라는 말을 쓰려고 해요. 말하자면 단기 이익과 장기 성장의 대결인 셈이죠. 제 다른 시리즈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게 될까요? 오늘 그 해답을 구해보려 해요. 투자를 좀 안다는 사람이라면 투자는 장기로 하는 겁니다. 같은 말을 곧잘 하지요. 특히 벤저민 그레이엄과 워렌 버핏을 추종하는 이른바 가치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이익이 아닌 장기적인 투자 성공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요. 그들은 자신들의 투자가 단기적인 투기가 되지 않도록 마음을 굳게 다잡지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 모든 사람이 가치 투자자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한참 나중에 어떻게 될지 무슨 수로 알아?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는 거죠. 그런 걸 따지기보다는 당장 눈앞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단기 이익을 장기 성장보다 우선시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단기 이익을 장기 성장보다 중시하는 사람 중엔 다른 부류가 있어요. 이들은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할 이론도 가지고 있죠. 바로 그렇게 하는 거에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거예요. 달리 말해 이들은 경제학이 가정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 즉 경제적 인간 혹은 경제인인 거지요.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단기 이익을 챙기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걸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장기 성장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혹은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무슨 수로 아냐는 입장은 아니에요. 이들이 단기 이익만 따지는 건 이게 주고 장기 성장은 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달리 말해 단기 이익이 있으면 그게 쌓여서 장기 성장에 따라온다고 보는 거죠. 비유하자면 단기 이익이 원인이라면 장기 성장은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둘 사이에는 일종의 인과가 있다고 이들은 생각해요. 인과의 방향은 단기 이익에서 장기 성장으로 흐른다는 얘기고요. 이익을 하루하루 쌓다 보면 그게 커져서 장기 성장이 생기는 거지. 피상적으로 장기 성장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단기 이익이 나올 리는 없다는 거죠. 방금 제가 한 얘기에서 장기 성장의 결과로 단기 이익이 생길 리는 없다는 말에는 잘못이 없어요. 논리학의 관점으로 말하자면 이는 거짓이 아닌 참이지요. 이는 인과에서 결과가 원인을 앞설 수 없다는 자명한 원리 때문이에요. 비유하자면 밥을 먹었기 때문에 배가 부를 수는 있어도 배가 부르기 때문에 밥을 먹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단기 이익을 쫓으면 만사가 형통이라는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생각이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위험천만한 생각이죠. 이렇게 질문해 보죠. 단기 이익을 챙긴다고 챙겼는데 장기적으로 파산한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단기 이익을 챙기실 건가요? 그럴 리가 있겠어? 운이 나빠서 그런 거지. 단기 이익을 챙긴 게 잘못은 아니잖아? 하는 생각을 절로 하는 사람들도 있을 듯 싶어요.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요. 단기 이익을 체계적으로 꾸준히 챙겼지만 장기적으로 파산하는 사례를 보여드린다면 그래도 단기 이익을 챙기실 건가요? 당장은 투자로 돈을 버는 것 같지만 결국은 쫄딱 망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인데 왜 그렇게 되는지 또 언제 그렇게 되는지 그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캄캄한 안개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상태가 마음에 드시나요? 그럴 리는 없겠죠?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래요. 이 동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게 될 터니까요. 먼저 단기와 장기를 상상할 때 무작정 하지 말고 구체적인 시기를 생각하면 좋아요. 가령 단기는 내일 당장, 장기는 한 10년쯤 뒤를 생각하는 거죠. 이 정도라면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는 일의 성격에 걸맞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일 10만 원이 생기는 투자와 10년 뒤 1억 원이 생기는 투자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 투자하고 싶으신가요? 여기에 완벽한 정답은 있기 어려워요. 하지만 이를 통해 10년 뒤를 상상하셨다면 제 기준으론 그것만으로도 성공인 셈이에요. 여러분이 투자를 바라볼 때 흔히 저지르기 쉬운 근시안적 관점에서 잠시나마 탈출했기 때문이지요. 좀 전에 내일이 10만 원과 10년 뒤에 1억 원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빠뜨린 부분이 있었어요. 그 돈이 생길 가능성이 얼마나 확실한가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투자라는 게 100%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산의 가격은 무조건 오르기만 하진 않으니까요. 내릴 때도 분명히 있죠. 우선 여러분의 전 재산이 일단 지금 현재 1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죠. 이건 그냥 표준화된 숫자를 고른 거니까 각자 여러분 형편에 맞춰 상상해도 무방해요. 이제 여러분 앞에 두 개의 투자 기회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첫 번째 자산인 테슬라는 매일 주가가 오르거나 내릴 확률이 50%로 같아요. 대신 오르면 60%만큼 오르고 내릴 때 50%만큼 내리죠. 두 번째 자산인 매플은 5일 중 하루꼴로, 그러니까 20%의 확률로 주가가 오르고 80%의 확률로 주가가 내려요. 하지만 오를 땐 주가가 100%만큼 오르고 내릴 땐 20%만큼밖에 안 내리죠. 숫자 가지고 노는 거 좋아하는 분이라면 여기서 잠깐 동영상 멈추고 따져보셔도 좋아요. 테슬라든 매플이든 오늘 샀을 때 내일의 이익을 확신할 수 없어요. 둘 다 오르기만 하진 않으니까요. 물론 테슬라가 매플보다 주가가 오를 확률이 높으니 테슬라가 더 낫다고 생각할 사람도 있죠. 그런 분은 제 예전 동영상 중에 투자 승률을 다룬 걸 보시길 바래요. 단기 이익을 챙긴다는 건 당장 내일의 결과는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그 수익률의 기대값이 높은 걸 택한다는 의미예요. 기대값이란 평균과 비슷한 거고요. 가격이 오르고 내릴 크기를 알고 또 그 확률을 아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수익률의 기대값을 구할 수 있어요. 테슬라의 수익률 기대값은 60% 곱하기 0.5 빼기 50% 곱하기 0.5로서 그 값은 5%예요. 날마다 평균적으로 5%씩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죠. 매풀은 어떨까요? 100% 곱하기 0.2 빼기 20% 곱하기 0.8이니까 수익률 기대값이 4%예요. 즉, 둘 다 괜찮은 자산이지만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매플보단 테슬라 쪽이 더 좋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멈추면 정말로 단기적, 근시안적 관점에 갇히게 돼요. 테슬라에 투자했을 때 장기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거지요. 아마 그런 걸 해본 적 없겠지만 하는 게 결코 어렵지 않아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테슬라는 두 번에 한 번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두 번은 필요해요. 전 재산 1억 원을 투자해 오르면 1.6억 원이 됐다가 다음에 내리면 8천만 원으로 줄지요. 이틀 만에 전 재산의 20%가 날아간 거예요. 이런 게 장기적 관점이에요. 즉, 테슬라에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파산하죠. 매풀은 어떨까요? 다섯 번에 한 번 오르니까 최소 다섯 번이 필요해요. 전 재산 1억 원을 투자해 먼저 오르면 2억 원이 됐다가 그 다음 하루에 20%씩 4번 내리면 1.6억 원, 1.28억 원, 1.024억 원, 그리고 8,192만 원이 되지요. 5일 만에 테슬라와 비슷하게 전 재산의 약 20%가 사라졌죠. 즉 매풀도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파산해요. 어리둥절하겠지만 방금 본 내용을 곱씹으시길 바래요. 테슬라든 매플이든 둘 다 수익률의 기대값은 0보다 컸어요. 그러니까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맞다면 장기적으로 수익이 나야 마땅한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방금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즉 단기 이익이 나도 장기 성장이 달성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참이에요. 한마디로 단기 이익은 장기 성장의 상대가 될 수 없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다시 만나요. 권빠빠이 파워 앤!